오늘 만들 요리는 마라탕입니다. 최근에는 마라탕 요리집이 많이 생겨서 길거리 조금만 걸어도 마라탕집이 두세 개는 보이는데 잠시 인기였다가 식을 유행일 줄 알았던 마라탕이 이상하게 정착을 잘하여 이제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탁에 자주 올라온 음식이 아니다 보니 마라탕은 사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집에서 하기 진짜 쉬운 음식 중 하나입니다. 국물 만들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대충 한번 냄새 맡아보고 안 상했다 싶은 것들을 다 털어 넣으면 그게 마라탕이기 때문에 저도 집에 남는 식재료들이 애매할 때 자주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 마라탕에 함께 곁들일 오늘의 술은 바로 고량주 설원입니다. 설원은 주류점에 가는 것보다 중국 식품점이나 식자재 마트 같은 곳 가면 가끔 보이는 고량주인데 대충 이 450ml짜리가 만원 정도이고 알코올 도수는 30도입니다. 고량주라고 하면 많이 유명한 연태고량주도 있긴 한데 그 고량주랑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파인애플 같은 과일향이 조금 더 많이 나는 편입니다. 정말 대충 비교하자면 연태는 참이슬 후레쉬, 설원은 진로 이지백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라탕 재료입니다. 제일 중요한 마라탕의 맛을 내어줄 소스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고추명가라는 브랜드의 마라탕 소스인데 이 고추명가에서 나오는 마라탕 소스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후레쉬 버전, 하나는 클래식 버전. 후레쉬는 고수 같은 향신료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의 입맛에 조금 더 맞춘 소스라고 하고 클래식은 그런 향신료도 잘 씹어먹고 얼얼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스라고 합니다. 저는 고수도 잘 먹기 때문에 후레쉬 소스를 사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인터넷에서 만원 정도 하는 마라탕 소스 하나 사두면 집에서 마라탕 10인분은 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소스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 다음은 본인이 먹고 싶은 재료만 골라서 넣어주면 됩니다. 냉장고에 있던 파와 제가 좋아하는 목이버섯 그리고 저번에 어묵탕을 끓이고 남은 어묵과 이마트에서 파는 모든 야채입니다. 마라탕에 여러가지 재료들을 넣을수록 맛있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각 재료들을 각각 사면 비싸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모여있는 모든 야채를 사면 조금 더 편하고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중국 당면과 냉동 삼겹살입니다. 일반적인 마라탕집에서는 소고기와 양고기 둘 중 하나 선택이지만 저는 돼지고기를 넣고 싶어서 마침 할인하던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먼저 재료를 손질합니다. 파는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게 썰어주고 목이버섯과 어묵은 먹을 만큼만 꺼내어 썰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야채인데 같이 들어있는 샤브육수는 멀리 치워버리고 청경채, 배추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버섯류는 뿌리를 썰어 버려주고 송이버섯도 먹을 만큼만 썰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야채를 손질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하는 당면은 물에 30분 정도 미리 불려놔야 하기 때문에 물에 당면을 잠기게 넣어두어 불려놓았습니다. 저처럼 30분 버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꼭 먼저 불려두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채들을 예쁘게 씻어준 다음 렌지에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넣어줍니다. 원래는 마라소스 향 자체가 엄청 자극적이고 강렬하기 때문에 굳이 육수를 우려낼 필요는 없지만 저는 저번에 사용한 코인 육수를 넣어주었습니다. 500ml 기준으로 2알이니까 1리터를 넣은 저는 4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열이 올라오면 마라소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기름은 둥둥 뜨고 향신료들은 가라앉아서 잘 섞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팁이 있다면 이렇게 살살 뿌려주면 잘 섞어도 기름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팍 기울여서 향신료 건더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4 아빠숟갈 정도 넣어줬고 간을 보니 딱 적당해서 이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자극적이었다 보니 물 1리터에 2~3숟갈이면 적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물이 슬슬 끓을 때쯤에 아까 손질하고 씻어온 야채들과 재료를 전부 때려박고 팔팔 끓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당면같이 물에 불려놓은 애들은 물을 잘 걸러낸 다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이 조금 더 올라오면 고기까지 먹을 만큼 넣어준 다음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몇 번 휘저어주고 고기들의 야채가 대충 익으면 아주 쉽고 맛있는 마라탕이 됩니다. 참고로 물을 조금만 넣고 마라소스 넣어서 데치듯이 재료들을 전부 볶아주면 마라샹궈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마라탕은 국자로 잘 떠서 먹을 만큼은 그릇에 담아주었지만 당면은 팅팅 불면 맛없으니 당면만큼은 최대한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은 준비됐으니 그 다음은 술인데 아무래도 뜨겁고 맵고 자극적인 마라탕을 먹을 예정이니 그 열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기 위해 잔에 얼음을 넣고 온도락해서 차갑게 마시려 합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저는 청경채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 진짜 개 뜨겁습니다. 방금 막 끓인 마라탕이라 그런지 엄청 뜨겁지만 그만큼 맛있었습니다. 청경채는 살짝 아삭하고 향이 피어나는 것이 예술이었고 당면은 말캉 쫀득하며 부드러운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중국 당면이 일반 마트에서는 안 팔아서 조금 큰 마트까지 갔었는데 그럴 만큼의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뜨겁고 매워진 입에 싸늘하게 차가워진 설원 온도락을 한 모금 마셔줍니다. 입안에서 갑자기 생기는 온도차와 얼음과 함께 있을 때는 묻혀있던 설원의 배, 사과, 파인애플 향이 입에 따뜻한 온기를 만나 화하게 피어납니다. 와, 어묵이 저는 마라탕집 가서도 어묵을 많이 넣는 편인데 육수 자체도 조금 맛있어지고 살짝 어묵볶음처럼 소스가 배어있는 것이 양념 어묵, 빨간 오뎅처럼 매콤하니 맛있습니다. 어묵이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에 마라소스에 어묵볶음 해먹고 싶을 정도입니다. 다음에 해먹어야지. 어쨌든 마라탕의 매력은 이렇게 한 가지 재료를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가지 재료를 한 입에 먹는 것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익은 삼겹살을 쭉 펴서 팽이버섯에 싸서 먹어보았습니다. 진짜 개맛있고 진짜 개뜨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을 마셔서 내 입에 있는 음식들의 맛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너무 아쉬워서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기에는 아직 입에 있는 음식을 더 즐기고 싶은 느낌이라서 조금 더 괴로워하다가 시원한 술을 마셨습니다. 고통과 동반된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도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마조이스트 같아서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마조이스트 분들의 심정을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돼지 녀석이 먹는 중에 마라탕과 먹기 좋은 술을 추천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태도 극단적인 예시로 참이슬 후레쉬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당연히 소주보다 향이 풍부하고 좋은 편이라 추천드리고, 저처럼 설왕 같은 고량주를 드셔도 좋지만 굳이 고량주가 아니어도 살짝 산뜻한 화요나 안동소주 같은 증류식 소주나 사케도 좋고, 양주 중에선 보드카, 화이트럼, 골드럼 정도가 좋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류주 중에서도 숙성하지 않거나 숙성 연수가 적은 화이트 스피릿을 추천드리는데, 제 추천으로는 골드럼을 온도락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씨 개맛있겠다. 이건 다음에 어묵볶음 할 때 먹어야지. 팽이버섯 삼겹살 쌈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행복한 음주 및 저녁 식사를 끝냈습니다. 사실 정말 마라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만든 것처럼 모든 야채를 사서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 먹어도 좋지만, 냉장고에서 슬슬 갈 것 같은 녀석들만 꺼내서 짬밥 발사대로만 써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굳이 마트에서 이것저것 담아서 마라탕집 가서 먹는 것보다 비싸게 먹지 말고 집에서 요리하다 남은 재료들 넣고 끓인 다음 화이트 스피릿 온도락 딱 마셔주면 극락 그 자체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3가지만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한 척하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과, 과도한 음주로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을 것.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화목하게 마시도록 합시다.